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문단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공부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문단의 그 구성 요소를 실제적으로 우리 그 수능 시험 문제에 단락에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그 기출문제의 문단을 이해하고 각각의 문단의 주요 요소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공부하면서 이제 단락에 적용해보는 실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역시 주의 깊게 공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복습을 해보면 그게 이제 맨 처음에 보통 이제 처음에 나오겠죠, 당연히. 그래서 어떤 글에 독자들의 글을 읽도록 하는 흥미를 불러일으키도록 하는 게 캐치 문장이 있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빌드업이 나오는데 이 빌드업은 그 토픽 스테이트먼트, 즉 주제문 진술, 주제 진술로 가기 전에 어떤 통념이라든지 또는 배경 지식이라든지 때에 따라서는 대조되는 내용이 나오기도 해요. 예. 그런 내용으로 그 주제 진술을 서서히 이끌어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그 단락에서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이 주제 진술이죠. 예, 주제 진술 또는 그게 하나의 문장으로 되었을 적에는 주제문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 단락의 핵심 내용이 되는데 그것은 보통 중심화제 토픽과 핵심 서술, 컨트롤링 아이디어로 구성된다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리스테이트먼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 주제 진술에 대한 다시 다른 표현으로 재진술하는 그런 문장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중요한 주제 진술을 갖다가 뒷받침해주는 포인트가 나오는데 포인트를 처음 이끌어주는 문장을 포인트 인트로 문장이라고 그랬죠. 근데 포인트는 쉽게 얘기해서 논거입니다. 어떤 주장을 하고자 하는 것에 구체적인 근거가 되겠죠. 그리고 그 논거를 도입하는 문장 다음에 구체적으로 논거에 대한 지지 문장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논거를 요약해주는 미니 컨클루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론이 있는 그런 단락이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단락이 있기도 해요. 이 결론은 주제 진술과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주제 진술의 내용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플러스 1 정도의 개념을 더해서 설명해 준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뭐 저를 자랑 삼아 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이 안 나면 다시 한번 그 강의를 들어보시도록 하죠. 그러면 이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실제로 적용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자, 우리 한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지금 그 첫 번째 그 학습지에 나와 있는 그 문제인데요. 기출 문제예요. 기출 문제. 이게 이제 수능에 최근 들어 새로운 경향인데 어떤 특정 부분에 함축된 의미를 묻고 있는 문제거든요. 네, 특정 부분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밑줄 친 refining ignorance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refining ignorance 요게 지금 어디 있나 한번 보세요. 맨 첫 번째 있죠. 첫 번째 있어요. 그러면 대략 이 글 속에서 이 문장이 갖는 기능이 뭘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보시면 although not the explicit goal, explicit란 말은 이거는 형용사로 노골적인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노골적인 목표는 아니지만 the best science, 최선의 과학은 can really be seen as refining ignorance라고 되는데 ignorance는 이게 무지예요, 무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 refine이란 말은 세련되게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무지를 세련되게 하는 것이다. 이게 뭐냐 이런 얘기예요. 그죠? 예. 듣는 사람이 과학이라는 것은 무식한 것을 세련되게 한다. 이게 과연 뭘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어떤 글을 시작할 때 그 독자로 하여금 읽도록 유도하는 이게 캐치 문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바로 그렇습니다. 캐치 문장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제를 예습을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예습을 그 문제를 갖다가 읽어봤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바로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요 refining ignorance, 지금 요 구조를 갖다가 분석해 놓은 부분을 보면은, 여러분 공부하면서 학습지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세요. 지금 선생님이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 단락을 이렇게, 색깔로 표시해 놨는데, 지금 보면은, 요 지금 녹색으로 된 부분이, 이 부분이, 캐치죠. 녹색으로 된 부분이 캐치예요. 즉, 어떤 글에, 어떤 독자로 하여금 읽도록 하는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런 문장이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밑줄 친 부분이 지금 캐치에 포함되어 있어요. 무지를, 최선의 과학이라는 것은 무지를 세련되게 하는 것이다. 이게 뭘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빌드업이라고 되는 것은, 빌드업은 지금 여기 지금 색깔이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토픽 스테이트먼트, 즉, 주제 진술로 가기 위해서 배경 지식이나 통념이나 때에 따라서는 상대적인 반대되는 내용을 이끌어준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but it's wrong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앞에 내용이 이 글의 필자가 실제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반대되는 내용이, 그러니까 지금 주제 진술과 반대된다는 거겠죠. 이게 일반적인 통념인데 필자는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유형은 여러분들이 간혹 가다가 이제 선생님들이 어떤 but이나 however가 있는 부분에서 조심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확인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주황색으로 된 부분, 이 주황색으로 된 부분이 이 주제 진술, 이 topic statement 주제 진술에 대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discovery, uncovering of new ignorance라고 되는데 사실 발견인데 바로 새로운 무지를 들춰내는 것이다. 노출시키는 것이다. 요거를 이해한다면은 요것과 관련해서 refining ignorance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결국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topic statement 주제 진술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논거를 이 사람이 뭘 불두고 있냐면 노벨 프라이즈면 노벨상이죠. 노벨상과 관련된 얘기를 끄집어내고 있어요. 그 문장으로. 이건 point introduction 센텐스죠. 그리고 그 밑에 봤더니 그것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돼 있고 실제 이 기출문제, 이 대학 수능 문제였는데 기출문제에서는 이 미니 컨클루전 이 부분은 생략을 해놨어요. 그냥 빠뜨렸었는데 실제 원문에 보면은 이렇게 이 논거를 요약해주는 미니 컨클루전이 있는 그런 글이었었어요. 자, 그러면은 물론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왜 이렇게 색깔을 두고서 공부했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학습한 문단의 주요소를 갖다가 실제 우리가 문제를 풀 적에 나중에 자꾸 연습하다 보면은 이게 눈에 들어와야 돼요. 검정색으로 지금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를 접하게 되겠죠. 이런 문제를 접하게 되겠지만 이제 자꾸 연습이 되면은 지금처럼 이 각각의 문장들의 기능이 이렇게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기 뭐하니까 우리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캐치 문장이 although not the explicit goal, explicit가 아까도 설명했듯이 이제 형용사로 노골적인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노골적인 목표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the best science, 최선의 과학은 can really be seen as refining ignorance. 자, ignorance가 무지가 될 텐데 이 무지를 세련되게 하는 것으로 보여줄 수 있다. 좋은 과학은 무지를 세련되게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빌드업 내용이에요. 자, scientists, especially young ones. 자, 과학자들은, 특별히 젊은 과학자들은 can get too obsessed with result라고 되어 있는데 get obsessed with 하면 뭐뭇에 집착하다는 뜻이에요. 뭐뭇에 집착하다. 자, result는 결과죠. 젊은 과학자들 주로 결과에 집착을 한다. Society helps them along in this mad chase라고 되어 있는데 이 society는 사회죠. 이 사회가 이런 광적인 chase라는 추구에 쫓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광적으로 쫓아가는 것에 도와준다. 사회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Big discoveries are covered in the press. 그래서 큰 발견들이, discovery는 발견이죠. 큰 발견들이 자, in the press, 언론이에요.
언론에 뒤덮이거나 또 쇼업은 이제 appear랑 똑같아요. 나타나다는 뜻이죠. On the university's homepage, 대학 홈페이지에 등장하고 help get grants라고 되는데 이 grant란 말은 이제 보조금이에요. 보조금. 연구하는 사람들이 받는 그 보조금을 받도록 도와주고 and make the case for promotion 했는데 promotion은 승진이죠. 승진의 기회를 갖게 해준다.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는 이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분위기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는 but it's wrong.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즉, 이 결과에 집착하는 것은 좋은 과학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great scientists, 그래서 위대한 과학자들은 the pioneers that we admire.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사를 보내는 admire 찬사를 보내다죠. pioneer는 선구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사를 보내는 선구자들은 are not concerned with the result. 자, be concerned with 뭐뭇에 신경 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결과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but with the next question. 그 다음 질문에 더 신경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의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질문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요거를 달리 표현한 리스테이트먼트, 재진수를 한번 보세요. The highly respected physicist Enrico Fermi. 그래서 그 유명한 물리학자 엔리코 페르미라는 사람이 told his student,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An experiment that successfully proves a hypothesis 했는데 hypothesis는 가설이죠. 그래서 어떤 가설을 갖다가 성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is a measurement, 그 측정 과정이라는 얘기예요. 측정 과정, 결과가 아니다. 예? 그래서 부연하기를 one that doesn't is a discovery, 발견이 아닌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어떤 과학이 성공적이다, 어떤 가설이 성공적이다 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그 결과가 아니라 그 다음에 봤더니 a discovery, uncovering of new ignorance, 새로운 무지를 uncovering 했는데 uncover니까는 이거는 노출시키는 거, 드러내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은 a discovery, uncovering of new ignorance는 결국 지금 여기 보면은 not 여기 한번 이거를 표시해 볼까요? 이 not concerned with the result but with the next question. 너무 진한가요? 좀 옅은 색을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궁금해하는 refining, 이건도 너무 흐리네. 하늘색을 해볼게요. 이 refining ignorance랑 not concerned with the result but with the next questions랑 이거 같은 맥락이죠. 또 a discovery, uncovering of new ignorance. 이게 전부 다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이게 전부 다 같은 맥락이죠. 네,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주제문과 restatement, 재진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제 뭘 가지고 예를 들면, 자, the Nobel Prize, 노벨상을 보거라 이런 얘기예요. The pinnacle of scientific accomplishment라고 되는데, 이 pinnacle이라는 말은 정점이에요. 그래서 과학적인 어떤 성취의 정점.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과학자들 중에 저기 노벨상 받은 사람 없죠, 그죠? 예, 어떤 과학적인 성취의 정점을 이룬 노벨상은 is awarded, 수여됩니다. Not for a lifetime of scientific achievement. 어떤 평생의 과학적인 업적으로 성취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 뭐냐면 for a single discovery or result. 어떤 한 결과로서 그렇게 수여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노벨상 얘기를 끄집어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연이어서 봅시다. 그럼 노벨상 얘기인데, 노벨상이 어떤 주어진 하나의 결과만 가지고 수상을 하는데, 여기 포인트 서포트가 어떻게 되면 even the Nobel Committee, 그런데 이제 이 노벨위원회죠. 노벨위원회는 realize in some way, 자, 어느 정도 이제 깨닫고 있는 게 this is not really in the scientific spirit. 이런 식으로 결과에만 집착하는 것은 과학적인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And their award citation. 자, 그래서 이제 award citation의 수상 이유가 되겠죠. 수상 이유. 그래서 그 수상 이유는 commonly honored discovery of having open the field up 했어요. open up, 열다. 새로운 분야를 여는 것. 또 transform the field, 어떤 분야를 바꿔놓는 것. 또는 taken a field in a new and unexpected directions 해서 direction은 방향이죠. 새롭고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어떤 분야를 이끌어가는 것. 이런 것에 수상 이유를 든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결국 그 말은 뭐냐면
자, 미니 컨클루전 보면 all of which 그런 모든 것이 바로 the discovery created more and better ignorance. 좀 더 많은, 좀 더 나은 그런 무지를 갖다가 만들어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요 입장에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보시면은 결국 돌아가서 보면은 여기 과학이라고 하는 것, 즉 노벨상 같은 거에서 최선의 과학이라고 최고의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결국 무지를 세련되게 하는 것이다. 그죠? 무지를 더 나타내게 하는 것이다.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그러면은 요걸 한번 그 문제 한번 봅시다. 문제 여러분들 잘 풀어보셨겠죠? 몇 번일까요? 1번이에요. 1번 보면은 looking beyond what is known toward what is left unknown이라고 했어요. What is left unknown 하면은 알려지지 않도록 남아있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question이거든요. 이게 ignorance, 무지거든요. 그죠? 무지를 향해서 what is known, 알려진 것을 뛰어넘어 바라보기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죠. refining ignorance라는 것은 새로운 무지를 발견해내는 것, 새로운 무지를 더욱더 찾아내게 되는 것,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다시 이 부분을 한번 돌아가서 보시면 아까 우리가 분석한 그 문제 여러분들 여기 강의를 돌려가지고 이 색깔을 눈여겨보시면서 앞으로 이 색깔은 그대로 사용할 거예요. 캐치는 이렇게 녹색, 그 다음에 주제 문장은 빨강색, 재진술은 주황색, 그 다음에 포인트 인트로는 이렇게 보라색 이렇게 사용할 건데요. 지금 그래서 이 문장이 이런 글을 읽었을 때 이게 캐치고 어떤 문장은 빌드업이 되고 어떤 게 토픽 스테이트먼트가 된다. 이런 거 이제 대단히 우리는 여태까지 이것만 봐왔잖아요. 주제 문장이 뭐냐 그 정도만 봤는데 뭐 주제문의 재진술 또 여기 리즈닝 인트로도 있지만 결국엔 포인트예요. 포인트 인트로 어떤 논거의 도입, 논거 진술, 그 다음에 미니 컨클루전 여기서는 컨클루전이 빠져 있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으면 이런 어떤 의미에서 이거는 요지와 관련된 문제예요. 그죠?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렵게 느끼는 어떤 문장의 순서를 배열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주어진 문장의 위치를 찾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이 단락의 그 주요소, 문장의 주요소를 이해했을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문단의 주요소를 기출문제를 통해서 각각의 문장에 어떻게 드러나 있는지를 공부했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문장이 아니죠. 문단의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을 기출문제를 통해서 실제로 어떻게 출제되었고 우리가 또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를 공부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어요.